네, 안녕하세요. 선한 인간소통의 장, 선인장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게스트 선생님을 모시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의료 코디네이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백화점 코디네이터는 들어봤는데 의료 코디네이터라는 어떻게 보면 생소한 직업을 가지신 강사님을 모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소현 강사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소현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 네, 감사합니다. 일단 안소영 강사님,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분야는 병원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있는 직업 양성 강사입니다. 네. 그래요? 그 병원의 코디네이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화점에는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이제 옷을 입히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서 옷을 입히지는 않잖아요? 병원 코디네이터는 어떤 일을 하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실래요? 그쵸. 코디네이터라고 생각하면 보통 이제 옷을 꾸며주거나 혹은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디네이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또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동등한 조력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병원에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즉 환자랑 의사 조율을 해주는 그런 사람을 병원 코디네이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요. 조력자라. 그러면은 이런 코디네이터를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병원에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데스크 딱 가면 병원에 딱 접수하려고 가잖아요. 그럼 거기 되게 예쁜 아가씨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쁘죠. 예, 굉장히 예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쁩니다. 네네네. 네, 사심 갖지 마시고 들어주시겠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예, 굉장히 예쁜 아가씨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병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병원 코디네이터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원래 병원 유니폼을 입은 그런 분들이 너무 예뻐서 저도 그 예쁜 아가씨 중에 한 명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맞아요. 저도 여자들이 유니폼을 입으면 상당히 좀 이렇게 심장이 좀 왜 웃으세요? 아니 유니폼인데 유니폼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네. 뉴요커들 보면 네. 예, 이렇게 멋지게 딱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 네. 이렇게 덥지? 네, 지금 상당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덥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상 이 간호사복에 대한 이 로망이. 어쨌든 그런 게, 오늘 19금 아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제복이라. 저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이제 그 군복 입은 경찰복이나 이런 걸 입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가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이제 어렸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키우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이 의료 코디네이터를 하시게 되면 근데 좀 어려운 일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주실래요? 어려웠던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너무 다양하고 또 상태도 다 다르고 그리고 또 특이한 케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그런 병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병들이 이제 발생을 했었을 때 그럼 좀 부딪힘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뭐 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 찍어보고 CT 찍어보고 해도 전혀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무당이셔가지고 이거 좀 애매하네요. 그렇죠. 무당이셨는데 그 신내림이 이제 딸한테 갔는데 그런 것들을 거부하다 보니까 이제 신병처럼 이렇게 몸이 아픈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도움을 받기 좀 어려운 그런 환자분들도 뵀었고. 그렇군요.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의 목숨이나 사람의 이런 치료나 이런 것들이 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할 것 같고. 네, 맞아요. 예, 그런 얘기잖아요. 잘 되면 뭐 내 탓, 잘못되면 뭐 병원 탓, 뭐 이런 것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볼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러게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네. 그 제가 최근에 들었던 단어 중에 기억 남는 게 의료 쇼핑이라는 게 있다 그러던데 네. 그 의료 쇼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 사람이 굳이 진료를 하루나 이틀만 받아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과잉적으로 그냥 쇼핑하듯이 내가 필요할 때 그냥 가서 뭔가 더 건강해진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서 아프지도 않은데 괜히 가서 치료를 받거나 과잉적으로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 쇼핑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또 단가를 자꾸 조정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간 보러 가는 거죠. 간 보러 간다. 네. 네, 선생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줄은 네, 깜짝 놀랐네요. 네. 그래요. 일단 뭐 오늘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안수현 선생님께서는 상당히 미인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물론 제가 얼굴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유감입니다만 상당히 미인이시고 그리고 약간 여리여리한, 네, 그래서 밥도 이제 한 숟갈 먹고. 물론 우리는 아까 밥 엄청 먹고 왔지만 밥 한 숟갈만 먹고 막 이렇게 웃고 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선생님한테는 좀 특별한 취미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들과는 그러니까 의료 코디네이터라는 직업도 특이하지만 본인의 어떤 특별한 취미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모시고 싶었어요. 네, 그게 좀비? 네, 좀비. 네, 맞습니다. 좀비를 굉장히 뭐 듣기로는 사랑하고 좋아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오늘은 뭐 너무 이제 전문적인 뭐 좀비가 뭐 어떻게 됐건 뭐 이런 얘기보다는 네. 간단하게 뭐 그런 좀 재밌는 어떤 에피소드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네. 어떨까 싶은데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일단 근데 좀비는 일단 특별한 취미이기도 하지만 남들이 굉장히 쉽게 하기 힘든 취미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좀비라는 취미를 뭐 예를 들어 좀비 뭐 비디오를 모은다든가 뭐 어떤 좀비 코스프레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하려면 좀 힘든 이유가 좀 비싸잖아요. 네, 좀 비싸죠. 네. 이런 거 감사합니다. 우리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거 하지 말까요? 네, 이런 거는 조금. 난 재밌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청취자 여러분 몇 분 계신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비라는 취미를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취미를 가지게 되신 계기라든가 이런 것들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좀비에게 반한 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고3 때? 네, 고3 때 그때 영화 하나가 개봉을 했습니다. 영화. 네. 그때 한창 류승범 씨가 나왔었던 영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 말고 레지던트 이블이라는 영화가 그 영화. 네, 레지던트 아시나요? 이블 알죠. 네, 레지던트 이블이 개봉을 하면서 제가 한국 영화와 그리고 외국 영화의 차이점을 그때 딱 알게 된 거예요. 스케일이 정말 다르구나. 그렇죠. 네, 스케일 그리고 다르고. 저기에서 나오는 저 괴물 같은 저 좀비는 어떤 그런 종류일까? 호기심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좀 갖게 돼서 그런 류의 이제 영화들을 많이 접하게 됐죠. 남자친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이거 박수 쳐야 될 일일까요? 있었습니다. 네. 대단하시군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좀비를 사랑한다. 네. 남자친구.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요. 근데 그렇다면 뭐 좀비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신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좀비의 계보는 드라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죽어서도 썩지 않는 육신이라는 그 테마는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저의 머릿속에는 이제 드라큘라가 많이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드라큘라가 이제 계속 이제 타고 와서 이제 좀비라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뭐 어떤 맞나요? 어떤가요? 글쎄요. 좀비의 어떤 기원 같은 경우에는 딱히 이제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드라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아니면은 예를 들면 뭐 늑대인간이라든지 늑대인간. 이런 게 여러 가지의 그런 그 괴물들이 있잖아요. 몬스터가 있는데 그 중에 좀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두 가지 형태로 일단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는 의학적인 좀비가 있고요. 하나는 언데드 계열의 좀비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의료 코디네이터라 의학 계열의 좀비, 언데드 그래요.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의학적인 좀비는요, 뭔가 바이러스나 혹은 와이파이 혹은 어떤 이제 조종 장치로 인해서 이 신체적으로는 죽었다고 가정을 할 수 있겠지만 뭐 하나의 신경세포가 연결이 돼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어서 네. 그런 좀비들은 육신이 썩어요. 그러니까 뭐 드라큘라처럼 육신이 썩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썩어가면서도 계속 움직임의 형태를 나타내는 좀비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주술에 걸려서. 주술에 걸려서. 네, 그게 이제 언데드 계열의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조종으로 인하거나 혹은 어떤 무언가에 홀려서 좀비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썩지 않아요. 부패가 되지 않는 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네. 제가 봐서 주술 하니까 생각나는 게 네. 주술에 걸리면 이제 썩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보면 제 주위에도 술 먹으면 썩지 않고 저기 누워 있는 애들 막 있어요. 아, 네, 뭐. 방부제. 예, 거의 뭐 방부제죠. 뭐 예, 그런 거랑 갑자기 좀 매치가 되면서 예, 술 먹으면 지하철에 뒹굴고 있고 막 이런 애들 있죠. 예, 아니 제 친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모르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제 지인들이 예, 그런 애를 그냥 확 그냥 발로.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좀비라는 형태는 이런 인간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약간 극화시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냥 없어진 좀비 이런 게 아니라 네. 어떤 이런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너무 이제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뭐 너무 이제 좀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얘기를 오늘 하려는 건 아니고요. 뭐 오늘 뭐 좀비 관련해서 뭐 브리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좀 특이한 경험을 하셨다라고 하는 게 좀 더 궁금해요. 뭐냐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좀비 분장을 하고 이태원 거리를 돌아다닌다고 네. 들었는데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어떠세요? 이태원은 아니고요. 이태원은 이제 할로윈데이 때. 할로윈. 네, 할로윈데이 때가 아주 피크입니다. 그때는 밖에서도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굉장히 신나게 사람들이 다 분장을 한 상태로 오세요. 네. 또 좀비 분장 같은 경우에도 저보다 훨씬 더 극한으로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닌겔 꽂고 오시거나, 닌겔. 네, 아니면 환자복이나 혹은 간호사 코스프레, 네. 의사 코스프레 해서 얼굴을 막 이제 분장을 굉장히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 말고도 좀비 이제 콘테스트 같은 콘테스트. 게 있어요. 네, 좀비 그런 콘테스트. 있어요. 서울랜드에서 서울랜드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다니고요. 뭐 미스 좀비 뭐 이런 건 안 뽑아요? 아마 이제 뽑지 않을까요? 조만간. 그런 건 아직 없는 거예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좀 네, 어쨌든 섹시한 여성이 많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뭐 그런 거는 뭐 언제 하나요? 왜 이렇게 눈이 커지셨어요? 네? 원래 커요. 원래 크다고. 네, 원래 크다고. 이상한데. 네, 원래 커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은 뭐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뭐 비정기적으로 하나요? 뭐 어떻게 되나요? 비정기적이긴 한데 일단 뭐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모여서 이제 다 같이 집단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모이는 인원 같은 경우엔 거의 1000명 가까이. 네, 굉장히 많죠. 어유. 짱입니다. 가면. 본인을 좀비 홍보대사로 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 임명장 없나요? 자, 그래서 말이죠. 네. 그래요. 근데 뭐 거기서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좀 재밌는 에피소드. 뭐 예를 들어서 뭐 좀비 이렇게 왔는데 옆에 있는 남자 좀비가 추근덕댄다든가 뭐 그런 뭐 있잖아요. 네, 뭐. 좀비가 추근덕거리진 않고 사람이 추근덕거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미션이 있어요. 가면 미션. 이렇게 각 좀비들이 파트를 담당을 하는데 제가 맡았던 파트가 이제 5파트였어요. 5파트. 네, 5파트였는데 거기가 사람들이 이제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비가 생명끈을 이제 잡으면 그 사람은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파트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좀비처럼 우우우 하면서 걸어다니면 이걸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와, 이 얼굴에 이런 포즈가 나오나? 와, 지금 답답하네. 보여줄 수가 없네. 네, 그래서요. 예.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저희 흉내를 내면서 가면 이 사람들을 저희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되게 그거를 리얼하게 분장도 하나도 안 하고 멀쩡한 사람이 막 우우 하면서 가면 진짜 그게 웃겨요. 그렇구나. 네, 지금 박병준 간사님이 저를 보면서 되게 네네네. 되게 당황한 것처럼 네. 그렇게 당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하고 나면 아 너무 재밌다 아니면 아 이게 나랑 뭐 잘 맞다든가 아니면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든가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난 궁금해서. 저는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요? 네. 막 내 안에 막 좀비 자아가 막 꿈틀꿈틀대고 막 그런 건가요? 아니, 만약 좀비가 생긴다면 네. 좀비가 되시겠어요? 아니면 도망가시겠어요? 전 당연히 도망가죠. 좀비가 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전 좀비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차이인 거죠. 근데 네. 내가 알기로는 좀비는 육신만 있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생각이 없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제가 싫은 거죠. 말 그대로 그 시키는 대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어떤 한 가지의 목적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좀비라면 저는 사실 좀비가 되고 싶지 않은 거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이 아니고 이승이 좋다라는 것처럼 영원히 죽지 않지만 나에 대한 삶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될 바에야 힘이 없더라도 그것을 비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물론 이건 개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개인 차이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안소영 강사님 정말 보기와는 정말 다른데 네, 안소영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 좀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런 직업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저녁에 좀비 분장하고 한번 길거리를 나서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인간 소통의 장 선인장 박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